5.5장 6참 골단을 해보겠습니다. 20번구의 기적은 크리스마스 때 할 거예요. 예. 예, 오늘은 6참 골단을 해봅시다. 6참 골단. 근데 시작부터 엔케팔린이 없어. 이거 괜찮은 거 맞나? 아, 맞아. 이제 더빙이 없지? 기어코 왔구만. 히스클리프가 잔뜩 인상을 구기면서 덜컹이는 차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희뿌옇고 흐린 바깥 세상과 검고 매캐한 연기가 온통 하늘을 뒤덮고 있는 공간. 히스클리프는 과거에 이런 곳을 누볐던 것인가? 아직도 잿빛으로 색이 바래는 그려 분명 에스사에서 거망졌던 정착지는 세피아빛으로 칠해져 있던 것 같소만 T사의 색을 수거하는 장치가 중심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영향권에서 멀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이었는가 하면 이상과 파우스가 또 무언가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려는 것 같아 보이자 황급히 대화를 돌리는 다른 수감자들도 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거 응? 그 이상씨가 살았던 곳 거기랑 여기가 좀 건물들이 달라 보인다 싶어서 그래, 그 이야기 하려고 했지. 이들과 지낸 시간도 슬슬 짧지도 않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일까? 로자와 그레고르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떻게든 어려운 이야기가 이어지는 걸 막으려는 모습이 제법 웃기다. 오, 그건 말이요. 그리고 그걸 또 진지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상도 내 상상의 범주는 넘어서지는 않는 것 같다. 색을 수거하는 장치가 무엇인지 T사의 자세한 내막은 어떤지를 좀 더 듣고 싶긴 하지만 지금만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아니고 조금 미뤄두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혼자서 고민에 빠져있는 히스클리프에게도 다가갔다. 시계대가리. 이제는 단테라고 부를 때도 되지 않았니? 아직도 워더링 하이츠에 입고 갈 옷을 고민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히스클리프는 속을 들킨 듯이 펄쩍 뛰면서 말했다. 아니,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긴 한데 그냥 옛날 생각나고 그런 게 더 커서. 그러고 보니 히스클리프는 뒷골목에서 한동안 활동했었다고 했었나? 무슨 조직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 저번에 베르길리우스는 굳이 T사로 직행하지 않고 뒷골목을 경유하는 이유가 회사의 지시 때문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번엔 히스클리프가 활동했던 뒷골목 자체에 볼 일이 있는 건가? 황금가지가 거기에 있다던가. 그럴 리가 있나요? 그게 뒷골목에 굴러다니는 썩은 나뭇가지 수준이었다면 저희가 이런 개고생을 하겠어요? 그건 그렇지. 애초에 여러 의미로 대단한 저택이 이런 뒷골목에 붙어있을 리 없잖아. 골목을 기어다니는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과 그들에게는 아득한 격의 차이가 있어서 말이야. 나를 초대했다는 건 이번 황금가지는 그 저택이 있는 둥지에 있을 게 뻔하겠지. 맞지? 맞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T사 둥지로 향할 것입니다. 히스클리프가 목소리를 낮게 웅얼거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더해 뭔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섞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최종이든 시작이든 간에 뭘 해보려면 저기서 걸리적거리고 있는 놈들부터 집어치워야겠군. 반 정도 맞는 말이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중얼거리던 히스클리프의 눈과 목소리가 일순간 커졌다. 아씨! 예고 없이 뭘 하는 건 뒷집빵빵이나 너나 다르지도 않냐, 어떡해? 예고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아서 말이지. 아무튼 바깥에 보이는 놈들은 타겟이다. 타겟? 제거 대상이란 뜻인가? 그런 의미만 있지는 않지. 정확한 정보는 없었지만 아무튼 저 무리 속에서 접촉해야 할 대상이 있다더군. 그 녀석을 찾아서 정보를 얻어오면 된다 가니자. 알아들었습니까? 신상도 모르는 타겟을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타겟을 측정할 방법이 없는지 묻는군요. 가면 알게 되겠지. 제게도 없는 정보를 물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단테. 그럼
5,000원. 하차. 베르길리우스의 대답이 석연찮긴 했지만 우리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 해결해왔으니까 어떤 방법이 분명히 있겠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수감자들과 함께 버스에 천천히 내려갔다. 엣? 백일수 싶어도 그만 먹어도 된대. 풀어두죠. 형님! 그쪽으로 튑니다! 내가 알아서 잡는다. 너는 이 몸뚱아리 단돌이나 잘하고 있어. 난장판이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풍경은 난폭한 패싸움의 모습이었다. 검은 옷자락을 펄럭거리며 칼날에 부딪히는 살벌한 모습이 불과 30걸음 남짓 떨어진 곳에서 생생히 벌어지고 있다. 저건 흑운회인가요? 흑운회 기억에 있다. 분명 인격들 중에서도 있었다. 인격배에 와카슈라고 쓰여있던 걸 본 적도 있었고, 엄지라는 거대 조직 밑에서 일하는 머릿수가 많은 하위 조직이었지. 인격들도 비슷한 옷차림을 했었던 것 같다. 맞는 것 같은데 대체 누구랑 싸우고 있지? 뭐 황쟁이겠지. 히스클리프는 당연하다는 듯이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직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건 뒷골목에서 흔한 일이잖아. 또 잘 있으니 자기들 영역이니 하면 실랑이인 거겠지. 어느 것이나 있는 것이로군. 힘으로 위세를 높이며 약한 자들의 고열을 빠는 자들이. 새삼스러운 것도 없지. 정도의 차이지 조직이라면 대부분 비슷하니까. 이를테면 그래. 저런 놈이 반드시 찾아오길 마련이지. 히스클리프는 들고 있는 방망이로 어디란가를 가리켰고 그곳에선 흑운회와 똑같은 목장을 한 자가 이곳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다. 뭐야 당신들 10명도 넘는 것들이 모여서 빠따 안 내려? 한판 버려보자는 거냐? 어이, 일단 과격한 행동 피하지. 자극해봐야 좋을 게 없지 않나? 오티스가 방망이를 시켜든 히스클리프에게 주어리를 주었지만 히스클리프는 별로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결말이 뻔히 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냐? 저자와 결국 싸워야만 하는 건가요? 뻔하지 뭐. 항쟁을 하고 있었던 놈들이니 당연히 여긴 자기네 땅이라고 알고 우길 거고, 그러는 와중에 제3자들이 지나갈 모양새니 통행세를 달라고 하겠지. 행, 잘 알고 있네. 흑운의 조직원으로 보이는 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와섰다. 멍청한가 싶다가도 이런 일만 되면 꼭 탐정같이 청산유수인 게 신기하다니까요. 봤지? 같은 느낌으로 뒤를 쳐다보며 으쓱하는 히스클리프에게 이스마일이 중얼거리듯이 응수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주지. 통행세 2인당 50만 안. 50만 안! 어디? 하나, 둘, 13셋? 저 뒤에 버스도 너희들이 타고 온 거겠지? 운전수도 있을 거고. 포함해서 내놔라. 괜히 안쪽까지 뒤지다가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안에 더 있는 만큼 내놔. 단테 들었어? 완전 터무니없는 액수를 부르는데? 그런 편인 거지? 뭐 얼마가 되었든 돈으로 협상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스마일이 지그시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려줬다. 잠깐! 저 뒤에! 그때 돈키호테가 어딘가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쓰러진 자가 있어! 저 자를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확실히 난잡하게 싸우고 있는 장면들 사이에선 누군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 슬쩍슬쩍 보인다. 야, 정의놀이 적당히 하랬지. 조직하고 조직끼리 싸웠는데 누구 편을 들어? 동의한다. 또한 난전 속에서 피해를 감수하며 저자를 구해야 할 명분도 지시도 없다. 하지만 처리 무력하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예전에 돈키호테라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몸부터 먼저 튀어나갔겠지만 버렸던 일이 하도 화려한 바람에 이제는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돈 쪽이 성장했구나.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아니, 나는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오? 뭐? 관리자님? 이해한 것처럼 끄덕여 놓고서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아니 도의적인 뜻이 아니고 베르길리우스가 말한 대로 회사가 이곳의 소요 사태에 우리가 개입해야 하는 것을 노렸다면 분명 이 안에서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인 거겠지. 여태껏 싸움 속에 던져 넣었을 땐 항상 그랬으니까. 저 사람이 무슨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흑운회에게 정보가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대항하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오, 훌륭하십니다, 관리자님. 이 오티스,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평소에는 진심이 아니었다는 말로 들리긴 하는데. 듣고 있자니 흑운엘이 지나가는 똥개 취급하는 모양새. 적을 구하니만이 하는 건 그래 니놈들 검기의 관인이 있군. 협상할 생각은 없었지만이. 결렬되는 소리가 상대의 허리춤에서부터 뽑아 올려졌다. 합리적인 숙고와 선택, 반드시 승리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총원! 전투 준비!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고귀하게 꿰뚫려라. 합격장. 불닭 매워서 물을 자꾸 마셨더니. 고귀하게 근데 누가 합싸움에서 졌길래? 트로짐이야? 고귀하게 꿰뚫려. 로만차 인격계 진짜 판타지 느낌 뿜뿜해가지고 좋네. 하긴 에고 우리 팀에 난사하지만 않으면 불길 속으로. 뭔가 이펙트를 두르고 있잖아요. 잘 보면은 보라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그래서 좀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제야 응. 완성되었네. 너희의 목이 점 찍었네. 따뜻해. 다 죽어라. 식구를 건드렸네. 너희의 무기가 따뜻해. 동키가 있어서 걱정할 게 없구만. 다 죽어라. 다 죽어라. 라만차 애격들이 진짜 잘 뽑혔어. 별것도 없이 배짱만 두둑했군. 수감자들이 전투를 끝내고 몸을 추스르려는 분위기에서 돈키호테가 쓰러진 사람을 향해 총알같이 튀어나갔다. 이보게! 아, 맥을! 오, 맥을 이마에 대고 재다니. 그럴 수도 있군요. 살아있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정보를 갖고 있을 거라고? 수감자들이 하나둘 쓰러진 자 앞에 모인다. 위아래 모두 새까만 복장인 건 흑운애랑 다를 바가 없었지만 무기나 복장의 방식이 미묘하게 다른 게 보였다. 검계라고 했었나? 주변을 둘러보니 차이가 더욱 자세하게 보인다. 다른 쓰러진 자의 맥을 짚는 돈키호테의 고개가 슬픈 분위기로 가로짓는 것까지도. 관리자님, 전투 중 몇몇 흑운의 조직원을 신문했으나
특기할 정보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밖에 남지 않은 건가? 생각이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산자는 이자밖에 없는 것 같네. 우선 버스에 옮겨 응급조치를 취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게 최선일 것 같네. 달리 응급처치 도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시계를 돌려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버스로 옮겨줘. 부탁할게.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빈사 상태의 겸계 조직원을 데리고 버스로 돌아가기로 했다. 짐짝을 또 달고 왔군. 베르길리우스는 언짢은 듯한 말투로 말했다. 관리자? 허가되지 않은 손님을 들이는 게 당연해진 겁니까? 방법이 없었어. 일단 살려야 뭐라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인물을 우선 구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하고 있네요. 파우스트도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계속 주의는 하십시오, 단테. 무언가를 더 말하라는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베르길리우스는 그저 한숨만 쉴 뿐 이야기를 이어가 나가지는 않았다. 본인은 관리자 나리가 옳은 처사를 했다고 생각하네. 고맙다, 돈조가. 불편한 분위기가 버스 안을 떠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쯤 뒷문 쪽에서 이상이 천천히 다가왔다. 조치는 전부 끝내었소. 이제. 그리고 말하기도 무섭게. 안 돼. 정주면 안 된다. 정주면 뒤진다. 정주면 안 된다. 정주면 뒤진다. 근데 얘 목소리는 상상이 안 돼. 큰일 났다. 문제의 그자가 깨어났다. 정주면 안 된다. 정주면 뒤진다. 목마름도 버버이를 향한 죄책감도 라만 차렌드를 뒤엎는다. 안 된다. 정주면 죽는다. 여긴 안. 여기는 버스 아니에요. 저희는 태도 눈을 뜬 검계 조직원은 마치 스프링이라도 달린 펄쩍 뛰더니 자기 옆에 놓여있던 검을 붙잡고 금방이라도 검을 뽑을 준비를 했다. 니놈들은 누구냐? 흑우네?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데 왜 그들이 쓰는 무기에 흡사한 것을. 말이 안 통하네. 그냥 죽일까? 료슈! 두 가지 이유로 화가 난다. 하나는 대화를 주고받지 않아 쓸데없이 이야기를 길게 내리게 하는 것. 또 하나는 그 밥벌어지들의 쓰레기 같은 날붙이와 나의 검을 동일성상에 놓는 것. 뭐 분을 참을 필요가 있나 시게? 응, 참아야지. 안 그러면 일이 꼬인다니까. 료슈는 종종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편이지만 그래도 말을 하면 듣는 편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세히 보니 다르군. 복장도 전혀 다른 식으로 통일되어 있고. 특히 자네는 누구지? 요란한 시계를 달고 있군. 째깍거리는 게 전부인가? 그는 우리의 관리자여. 그대에게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을 것이오. 익숙한 내음이 묻어있는 말투로군. 내가 전전해오던 구역에서도 나의 말투와 흡사한 친우를 많이 보진 못했다만 말투는 그렇지. 하지만 선택하는 단어의 면면에 익숙함이 보여. 19구 S사 출신인가? 도망쳤으나 출신은 그러하오. 그런가. 도망이라. 고향 사람들은 늘 처지가 같군. 그녀는 모종의 동질감을 느낀 것인지 경계하면 태도를 풀고 근처 의자에 걸터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나의 이름은 이상이라 하오. 그대의 상처를 치료했지. 귀하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행동이 볼푸놓았었군. 미안하네. 앵두라고 불러주시게. 검을 다루는 개의 살수를 맡고 있어. 단테. 이번엔 이상씨가 이야기를 잘 풀어가줄 것 같은데? 지켜만 봐도 될 것 같은걸? 로자의 속닥거림이 끄덕이며 나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19구. S사에서 도망친 자라면 우리를 알고 있겠지. 저작거리의 소문을 밟지 않으나 대강은 그대들은 어딘가에 매이지 않고 자유히 돌아다닌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찌 도망인의 처지라고 말한 것인가? 사정은 말하자면 길 것이고 그저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만 했노라고 말할 수밖에.
소상한 사정을 읊는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앵두라는 자는 지친 눈으로 우리의 행색을 한 차례 훑는 것 같았다. 하긴 그들을 전부 해치운 자들이라면 어느 정도 실력자일 테지. 우리 우두머리와 칭노들의 수급은 그들 후군에게 현상금이 걸려있는 상태다. 항쟁 수준이 아닌데? 단순히 땅 따먹기가 아니라 원한이라도 걸려있는 건가? 탐과 놀이가 넘쳐나고 민생이 어지러운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19구의 가장 커다란 문제. 그러나 S사, 이제는 살피뼈 농축산이 되어버린 그 날개의 행보에 그저 무예를 단련하며 무인의 길을 가려는 우리 같은 자들이 뭘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게 현실이지. 그러니 저를 미워한 우리 같은 죽은 떠나는 선택지만 남았던 것이다. S사 민초들의 고충은 여전하구려. 역시 S사는 사우스 코리아인 거지. 살피뼈 농축산. 새로운 터전을 찾으러 떠난 길이었으나 정착할 곳을 찾는 게 쉽진 않았지. 이미 남해의 영역이 된 곳에 발을 디디려 하니 당연히 우리는 다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던 중 우리 우두머리가 가져온 초대장이라는 걸 통해 도서관에 들어가게 되었던 기억이 있네. 아,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 캐릭터야? 휴, 안 죽겠다. 다른 쪽에서 다리를 꼬고 이 얘기만 듣고 있던 베르길리우스가 반응했다. 그러고 보면 도서관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베르길리우스가 깊게 반응했던 것 같기도 하다. 기억에 있다는 말은 다수 어색하구려. 분명 그곳은 후군의 손이 닿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달한 것이었지만 실상 그것도 싸움터였다는 이야기요. 우리는 패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곳 T사의 골목에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요. 그 방식이 워낙 기묘하니 기억이 있다 정도로 답할 수밖에. 아, 김삿갓 우두! 두런두런 말하던 중에 그녀가 갑자기 눈이 확 커진 채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두가 아직 빌딩에 용진 빌딩으로 가야 하네. 조심하시게. 그렇게 격전적으로 움직이면 풍한 상처가. 엥? 뭐야? 죽었어? 혈액이 부족한데 압력은 높아졌으니 쇼크가 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기절한 것뿐입니다. 휴. 그래도 관리자님이 예상하신 대로 무언가 정보를 가지고 있긴 하군요. 용진 빌딩. 이곳에 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건가? 들은 걸로만 생각해봤을 때는 그다지 우리와 연관이 있어 보이진 않았는걸? 아니면 도서관이라는 곳이 비상 앞에 칼 들고 설치는 검은 사람들 엄청 많아. 맵이 다치겠다. 승객들 출동. 후군의 후속이 입력드린 것 같습니다, 관리자님. 어쩔 수 없네. 생각은 잠깐만 미뤄두고 나머지를 처리해야 할 것 같다. 아, 사냥 시작. 어지럽네 시작부터. 게다가 BGM은 풍물이야. 사냥 시작. 배경도 되게 그 오물을 옛날 근대 조선 같은 느낌이죠. 떼어내주지. 근데 대한제국? 비뚤어졌구려. 불길 속으로. 근데 약지상보다 더 센 캐릭터는 나올까? 이제 더 사기인 캐릭터는 나올까? 완성되었나? 다 죽어라. 안됨? 절대 안됨. 얘 약상보다 더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그러면은 보스도 이제야 완성되었나? 책색이랑 나올 생각. 너 약상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나왔어? 다음 시즌 가면 널려있을 듯.
근데 언젠간 베르길리우스랑도 한번 싸우지 않을까요? 언젠간? 엄청 나중에. 산초류 경혈 온 라샹. 천국가야? 이름은 하급 조직원인데 센 것만 보면 조직 우두머리급. 자기가 수출전투인 줄 아는 정신병자 마에스트로. 약상보다 세면 진짜 도직 사급이라고. 근데 왜 우리 약상은 조평한테 그렇게 털렸을까? 네 피분수? 그건 관리자가 잘못했다고? 오랜 목마름도 어버이를 향한 죄책감도 라만 사람들을 뒤엎는다. 딸깡맨을 치우라고요? 사냥 시작. 조평도 하급 간부임. 솔직히 필패기믹 없으면 족밥인데 조평도 작은 형님이라 중하급 간부임. 언젠간 손가락들이랑 대놓고 싸우는 날도 올라나? 모르겠네. 이런 여기 세계관이 하도 꿰뚫려라. 넓고 작품도 계속 연계돼서 나와서 그 정도 각오로 우리 식구를 건드려. 림버스 다음 작품이 나올까? 좋아. 림버스 개발하려면 개발하면서 딴 작품 만들려면 필연적으로 개발팀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후문에서 그런 생각이 없던 것 같던데. 가족을 위해 되가 봤습니다. 아마 힘들 것 같아. 림버스 개발하는데 좀. 드리도록. 슈나장이 도시 배경으로 오픈월드 게임 만들고 싶다고 막 키피해 거지처럼 갑자기 환상체들 네 피분수?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합격장. 지금 연옥편이야? 비틀린 탐정이라고 소설 게임화 하려고 한 것도 같고 3부작? 너희의 무기 해도 외주 이 혈투를 승리로 이끌. 림버스 3부작 진짜 무섭네. 그냥 사람들이 3편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한다는 거죠. 폭로 잘했다. 너희의 무기로 점 찍었네. 승리로 이끌. 그 오물을 다 죽어라. 버스를 향해 달려들던 후군의 조직원들을 소탕하고 버스로 돌아와 보니 처음 보는 자가 버스 앞좌석에 앉아있었다. LCC? 이상하군, 길잡이. 분명 논의되지 않은 손님은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지 1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왜 부인의 한해서라고 눈앞에 신분이 버젓이 쓰여있지 않나. 어디선가 보았던 것 같은 익숙한 스타일의 이복, 그리고 가슴개에 클리어라고 쓰여있는 것이 눈에 띈다. LCCB? LCCA다. 시계관리자. 그 말대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오른쪽 팔뚝에 붉은 로고가 있다. 잠깐, 12붕딱들이라는 편이 왜 이렇게 웃기지? 이 사람 관리자님 말이 들리나요? 안 들려. 태엽 소리를 번역하는 재능도 없다. 그렇게 멍청한 느낌으로 고개를 까딱이고 있는데 모르는 게 더 힘들겠군. 무슨 말을. 이스마일은 짜증이 난데 표정을 찌푸리다가
문득 자신의 과거를 떠올릴 것만 같은 느낌으로 헛기침을 했다. 나는 클리어 부서 애프터팀 소속 일반 작전 이과 알파 팀장 카이만이다. 애프터팀을 보는 건 처음인데. 해? 그야 우리가 개고생했던 걸 꿀떡하는 놈들이 눈에 띌 리가. 마른 발효아지 길바닥 출신. 뭐? 애프터팀은 너희 같은 목숨 버리게들이 깽판 쳐놓은 현장을 정상화시키고 없던 일이 될 수 있도록 수습하는 매우 수고로운 일을 하는 팀이지. 저희가 목숨 버리게라고 불리나 보죠? 그 분이니까 목숨 버리기 범퍼카 돈 먹는 박스 고기 방패 얻어 걸린 또라이 뭐 더 있긴 한데 그게 당장 필요한 이야기는 같진 않군. 이 새끼가 말하는 꼬라지는 계속 그따위일 거냐? 특별히 고칠 이유가 없다면 고치지 않는다. 내 지론이다. 미친. 목숨 버리기 범퍼카 돈 먹는 박스 고기 방패 얻어 걸린 또라이. 앞뒤 가리지 않고 황금가지를 회수하는 게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 뒤에서 개같이 구르는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바람분이에게는 더욱 고칠 필요가 없지. 그쯤 하지. 가이만 팀장. 뭐 욕짓거리를 하러 온 건 아니었으니까요. 상부의 작전 명령을 하달합니다. 카이만은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열더니 종이를 하나 들고 읽기 시작했다. LCB의 T4 황금가지 탈환 작전 이전에 추가적인 임무를 하달합니다. 1. 해당 구역 근처에 발생할 뒤틀림을 제거 혹은 확보할 것. 2. 해당 위치에 있는 검은 비석 모노리스를 확보할 것. 모노리스는 또 뭐야? 뒤틀림? 이미 뒤틀려 있다는 뜻인가요? 모른다. 이 추가 작전은 LCC가 관여되어 있지 않지. 나는 그저 T사에서의 업무를 처리하다가 전달 임무만 받은 것뿐이다. 우리의 임무는 황금가지의 탈환분일 텐데 언제부터 우리가 심부름꾼 해결사 노릇을 주문받았지? 지금 주문받았군. 그리고 황금가지를 배달해오는 너희가 특별히 심부름꾼과 다를 바도 없지. 확실히 알겠네. 애프터팀이라는 고진 성격 더러운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인가 봐. 로자는 뻔히 보인다는 듯 투덜댔다. 카이만은 수감자들의 그런 모습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나를 향해 걸어왔다. 시계관이자. 응? 뭐라고 말하는지는 어차피 다 안 들리고 당신이나 당신 졸개들이나 아직도 뭘 모르는 것 같아 친절히 설명을 몇 개 해주겠어. 카이만은 마치 훈계라도 할 것처럼 한쪽 팔을 버스 좌석 위에 얹고 슬며시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말했다. LCB는 분명 황금가지를 가져오는 게 임무다. 그건 맞아. 부정할 수 없지. 하지만 님버스 컴퍼니라는 회사의 목적이 황금가지 탈환이요 라고 말하고 다니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게 당장의 벌이 수단이 되지도 않고. 그건 맞는 말이네요.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 회사가 대체 무슨 돈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뭐? 돈은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차고 넘치지. 와우. 자본 개쩌는 자본 올 100% 현금이? 지금 이 회사에 부족한 것. 대외적인 입지와 명분이다. 명분. 님버스 컴퍼니는 그 명분을 뒤틀림에서 찾기로 정했었다. 뒤틀림의 현상이라는 게 아직 도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건 아니거든. 파우스트가 언젠가 해주었던 설명이 떠오른다. 뒤틀림이 나타나게 된 건 정말로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던가. 님버스 컴퍼니는 대외적으로 뒤틀림 현상 전문 처리 및 방역 또한 현상의 연구를 하는 집단으로 도시의 이름을 알리는 중이다. 그러니 다방면으로 관련 활동이 필요한 상태지. 뒤틀림 현상이라는 게 꽤나 골치 아픈 상황이라고 들었던 것 같긴 하네요. 아직도 이 현상을 누가 명확하게 정의한 적이 없다. 그러니 전담하기를 꺼리고 뒤틀림을 전담하는 협회가 발족하려는 동향이 있다고 들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협회. 님버스 컴퍼니는 기업 차원에서 그걸 다루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뒤틀림을 조져야 하는 이유가 되나? 되지. 회사 가장 높은 곳에서 내린 명령이니까. 길바닥에 그런 게 없었나 보지? 안 되겠다. 그냥 오늘 머리 부수고 끝장을 보자 너. 관리자? 히스클리프가 그러든 말든 카이만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지금 이들에게 내가 대하고 있는 태도, 나아가서 회사에서 이들을 어떻게 취급할지까지, 그건 결국 관리자의 선택과 지도에 따라 달라질 거다.
그러면서 한쪽 팔에 끼우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내게 건넸다. 하지만 뭐 선택은 자유니까. 저들 말대로 원래 LCB의 임무인 황금가지만 고집해도 상관은 없다. 그런다고 너희 고기방패들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진 않겠지. 고기방패 좀 너무한데. 물론 그 선택이 수감자들의 처우를 결정하겠지만 베르길리우스는 그저 묵묵히 눈을 감고 듣고 있을 뿐이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붉은 시선. 다음에 또 보죠. 그러시지. 하지만 그때 또 본다면 말은 가려가면서 하면 좋겠군. 이렇게 보여도 내가 당신이 말한 이 고기방패들 길잡이라서 말이야. 내 귀까지 거슬리진 않게 부탁하지. 뭐 그건 관리자에게 달려있겠지요. 그럼 실례하죠. 버스의 조용한 정막을 남긴 채로 그녀는 문을 향해 천천히 사라졌고. 갔냐? 그 재수없는 새끼? 그제야 왁자지껄 여러 곳에서 탄식이 튀어나왔다. 듣고만 있는 것도 꽤 힘든 일이네. 하, 나이 먹고 성질은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잘 참았어. 하지만 틀린 말은 하지는 않으시던 거예요? 너 누구 편이야 임마. 숨은 의도를 간파해야 할 필요는 없으니 생각 정리가 편리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무튼 그 인간 말 맞다나 회사가 시키는 일은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명령을 수행하는데 적별히 첨언할 말도 없군. 나도 같은 생각이야. 나는 수감자들을 독려하면서 카이만이 넘기고 간 서류 봉투를 부스럭거리며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투박한 무전기 하나와 여러 도장과 서명이 휘갈겨져 있는 서류더미. 그리고 임무의 장소라고 적혀있는 용진 빌딩이라는 글자가 있었다. 출발하지, 카론. 용진, 맞지? 베리 좋아. 감이 온다. 삐릭삐릭. 출발, 부릉부릉. 그리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당연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카론과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버스는 앞으로 나아갔다. 뭐지? 또 용진 빌딩이랑 자꾸 엮이네. 용진 빌딩.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그렇겠죠? 그렇겠냐? 피를 머금을 시간이네. 대사 은근 기대. 전투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애가 말하기 싫어서. 합격장. 은근 스크립트 양이 많은데 로저 딜 양이 왜 이래. 가족을 위해 백일수가 은근 우리한테도 지랄 맞고 남한테는 더 지랄 맞은 상사의 표본 아닌가. 좋아, 다 죽어라. 덮어주마. 따뜻한 딸깍에 좋아. 꿰뚫려라. 아무래도 자기 쫄다고들 욕하는 건 자기를 욕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지. 네 피분수 너희의 목이 점 찍었네. 이 혈투를 승리로 이끌겠다. 비뚤어졌구려. 돈기. 돈기 주황색 스킬 빼고 각성 스킬을 본 적이 없어 아직도. 모자를 같이 쓰는데도. 꿰뚫려라. 추잡하네. 같이 쓰는 거는 반격으로 써야 된다고? 너희의 목이 이 혈투를 승리로 이끌겠다. 돈키가 반격?
불길 속으로 쏟아내. 쏟아내. 아하. 그 오물을 다 죽어라. 오랜 목마름도 어버이를 향한 죄책감도 피를 마시는 순간에는 생각나지 않을 거다. 레벨 올릴 친구들을 와, 히스클리프 이것밖에 없는 거 실화? 불로 정화하고 깨끗한 세계를 말이 세우라. 되나? 버스가 가는 길에 가로막는 전투를 치르며 정차와 출발을 반복하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 베르길리우스가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긴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으면 좀 이야기해줘도 좋지 않았나? 아직도 뒷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는 앵도를 바라보며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파우스트, 이런 건 정당한 건의잖아. 슬슬 말을 전해줘도. 하. 그럼 내가 말하지. 갈등은 때때로 필요한 법이다. 어이 길잡이! 오티스는 나의 질문과 함께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줄줄 퍼댔다. 그러다가 좀 그 비중이 좀 치우친 것 같긴 하지만 끝났나? 뭐 사실이다. 이미 무전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전달받았지. 미리 말하지 않은 이유? 상황에 몰아놓고 악습해야 깨닫는 인재들이라 굳이 먼저 말하진 않았을 뿐이다. 어차피 먼저 말해봐야 반발심밖에 더 생길까. 그래서 관이자 이번 일을 거부할 생각인 겁니까? 그럴 순 없겠지. 그런 선택을 하면 지금도 땅바닥에 우리의 취급이 지하실을 열고 들어갈 것 같은걸. 그럴 순 없겠다고 생각하겠지. 이미 확장을 해놓은 듯 당연히 그럴 거라고 여기는 누군가 말. 정말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건지 헷갈릴 정도다. 들리면서 블러핑하는 거 아니야? 마침 손님께서 계신 모양이군. 가련의 감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없으니 가서 알아오는 게 좋겠군요, 관리자. 바깥에서 아예 정보를 들고 왔으면 더 깔끔했겠지만 베르길리우스는 그런 중얼거림을 굳이 또 붙여가며 다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다. 아, 나도 베개수 치려고 눈을 내가 가서 상황을 설명하겠어. 동양 사람 굿.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는 듯 이상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몸을 일으켰다. 시간이 흐른 후 앵두는 이상의 설명을 듣고 납득했는지 운전대로 나아가 카론에게 상세한 위치를 전달해주고 있었다. 자신을 도와준다면 그런 검은 비석은 자신들에게 필요 없으니 당연히 줄 것이란 이야기와 함께. 여기서 오른쪽. 저것들이 벌써 진을 저렇게 치고서. 그 말대로 건물에는 흑운의 인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입구 주변에 서성이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네르, 김 작가님. 뒤틀림은 시간을 오래 끌수록 제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도 빠르게 빌딩으로 진입하죠. 이미 버스 밖으로 후다닥 달려가 나간 앵두를 따라 우리 모두 빌딩을 향해 달려갔다. 으아. 죽거이! 사냥 시작. 야무치 앵두래. 죽거이! 왜 수비를 썼는데 흐트러짐이죠? 이상하다. 따뜻한 비뚤어져 끓여. 합격장. 가족을 위해
왜? 로자 은근 딜이 그렇게 강하진 않단 말이지. 이제야 완성되었나? 무기를 만드는 것만큼 수비를 썼기 때문이라고? 우예? 꿰뚫려라. 산초류 경혈 온 라샹. 간다. 아, 끊겼어 모션. 이럴 수가. 합격장. 불길 속으로. 뭐냐? 따뜻. 이제야 완성되었나? 꿰뚫리. 추잡하네. 너희의 무기로 이 혈투를 승리로 이끌. 점 찍었네. 쏟아내라. 쏟아내라. 추잡하네. 제가 봤습니다. 진작 이놈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군. 피냄새, 방금 솟아오른 것부터 잔뜩 늘어붙은 향기까지. 직접 보지 않아도 다양한 혈흔의 콜라주가 펼쳐져 있겠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잔혹한 생각을 하는군. 크흠. 아무튼 이제 안으로 들어설 수 있겠군. 어서. 앵두는 우리에게 소리치며 순식간에 입구 안으로 사라졌다. 기절했다가 깬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단하구만. 정신력이겠지. 우두머리가 잡혀있다면 저럴 수밖에. 그런데 6층밖에 안 되는 건물을 빌딩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보네요. 네, 뒷골목에서는 비교적 흔한 일이죠. 6층이라서 빌딩이라고 하지 않아? 입구로 들어서면서 홍두가 바라보는 빌딩 가장 위 끝자락을 바라보다가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다. 지금 몇 시지? 거울 줄까? 내 머리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은 없다고.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10분입니다. 오후 2시면 정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창 대낮일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이렇게 뿌옇게 어둑한 게 시간 감각이 없어질 것 같네. 여기가 유독 심한 것 같네. 뭐 연기전쟁 때와 비교하면 애교 수준이지만. 그건 그렇지. 시사의 뒷골목은 줄곧 이런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계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연기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환경인데다 색이 추출되고 있으므로 더욱 매캐해 보이게 만들지요. 물론 이건 연기전쟁의 결과로 제약이 걸려 많이 저감된 모습이지 이전에는. 노닥거릴 시간 없지 않는가? 빨리 어서 들어오시오. 안쪽에서 들리는 앵두통이 들리는 방향으로 우리는 발걸음 속도를 높여 들어갔다. 검게 쪽에 아직도 부를 사람이 남아있을 줄이야. 뭐야, 벌써 다 해치워놨네? 잔챙이들이요. 어째 하나같이 위로 올라갈 생각은 못하고 실력도 안 되는 것들이 깡으로 덤비기만 하더군. 그때 내 품속에서 전자음 같은 것이 들렸다. 무전인가? 무전기를 꺼내 접힌 안테나를 꺼내자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여기는 LCD 들리지? 들려, 대답 빨리!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는 LCD도 있으셔? 굉장히 활발하고 정신이 없었다. 일단 버튼을 누르고 말해봐야 내 목소리는 안 들리는데. 와, 진짜 째깍거려. 이럴 때가 아니지. 어차피 전달만 하면 끝이니까 굳이 대답할 필요는 없어. 그렇구나. 급하니까 한 번만 말할게. 너희가 회수해야 한다고 전달받은 모노리스 그 검은 비석 말이야. 지금 그 위치에서 모노리스의 활동 신호가 엄청 강하게 나오거든? 사람을 강제로 뒤틀림화 시키는 신호 말이야. 강제로 뒤틀림화를 시킨다고? 그거 전부 흘러나오기 전에 빨리 회수해야 해. 알았지? 이건 또 뭐야? 미안. 여기도 일하는 중이라 바쁘거든. 길게는 말 못해주겠다. 암튼 급하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상 전달 끝! 무전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다.
뭔가 되게 활기찬걸? 한가롭게 감상을 말할 때냐? 자, 저 여기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것 같아요. 그대들로 또 급해질 이유가 이제 충분해진 것 같군. 이대로 층계참을 돌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어쩔 수 없지. 서두르자. 나는 무전기를 다시 품에 집어넣고 계단을 향해 뛰어갔다. 오랜 목마름도 어버이를 향한 죄책감도 피를 마시는 순간에는 생각나지 않을 거다. 몸을 풀어두죠. 아이고, 이거 얘들은 싱거운데 오히려 계단 타는 게 더 힘들잖아? 이상하군, 그렇지 않은가? 응? 뭐가 어리버리한 것들 투성이지 않은가? 어째 우리를 막아내려 자리한 것이 아니라 밀려 올라가기 싫어하는. 설마 앵두의 얼굴이 한층 어두워졌다. 뭔가 나쁜 예상이라도 생긴 것일까? 우두머리 나는 자가 걱정이 되는가? 돈키호테가 안타깝다는데 눈썹을 내리면서 앵두에게 슬그머니 물었다. 그럴 수밖에 없어. 김사카시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앵두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 것인지 머리를 재빠르게 도리도리 휘저으며 한숨을 뱉고선 말했다. 늠름한 사람이었지. 지킬 것을 지키고 또한 죽일 것을 죽였다. 검기 안에서도 실력으로 줄 세우면 반드시 손가락 안에 들이셨고 또 말수는 적으셔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끔찍하게 챙기셨지. 그 결정만 없었더라도 우리의 친호가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리는 일은 없었겠지만 그 결정이 무엇인 것인지 싱클레어는 꽤 궁금할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그걸 묻기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금방 깨달은 듯 조용히 입을 닫고 수그러들었다. 어떤 상황이든 빨리 올라가 보는 수밖에 없나? 그럼 우리도 쫓아가 보는 수밖에 없겠지. 대체 뭔 일이? 옥상에 던전 있는 거 아니야? 에반데? 꿰뚫려라! 사냥시 오늘 있습니다. 이쯤입니다. 던전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비뚤어졌구려. 합격장. 합격점. 참고 일단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걸까? 되게 류슈 이야기 같은 느낌. 내가 봐주마. 류슈 건보고 비슷하다고 했던 것도 그렇고. 비뚤어졌구려. 엎드리도록. 너희의 무기로 이 혈 점 찍었네. 따뜻한 애들이 잘 싸운다 그래도. 되었나? 키워놓은 보람이 있네요. 꿰뚫려라! 하나. 그 오늘을 가져가라. 너희의 무기로 이 혈투를 승리로 이끌. 한 명. 이제야 완성되었나?
좋죠, 오랜 좋죠. 목마름도 어버이를 향한 죄책감, 쭉쭉 갑니다요. 피를 근데 마시는 엔케팔린이 순간에는 부족해. 생각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 몸을 풀어두죠. 뭔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옥상에서. 대답하주마.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요, 관이잖아리. 몰라 나도. 그리고 7장이 엄청 궁금하다. 뭔 일이 있길래 라만차에서 뭔 일이 있길래 돈키 저런 인격이 나오는 건지. 사냥 시작. 돈키는 무슨 일을 겪는 건지. 돈키 이야기 너무 궁금합니다. 솔직히 히스 이야기보단 돈키 이야기가 더 궁금해. 올해 안에 이번 달 챌린지가 7장까지 가는 거라서 네, 이번 달 안에는 갑니다. 점 찍었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너무 많은 일. 갑니다요, 갑니다. 합격장. 그 정도 각오로 우리 식구를 건드려. 무기를 만드는 점 것만 찍었네. 내가 어버이보다 오! 산초류 경혈 온 라샹 오! 끝을 낼 시간. 와, 130딜. 우와. 확실히 로자 있으니까 각성기를 더 빨리 쓰네요. 네 피분수 너희의 무기 점 찍었네. 이 혈투의 승리를 이끌 꿰뚫려라. 이런 건 약상만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야 완성되었나? 너희의 무기 사냥 시작. 아니, 지싱 왜 저래? 제가 뚫리고 쏟아내 비뚤어졌구려. 예쁘네 네 피분수 아하. 오랜 목마름도 어버이를 향한 죄책감도 피를 마시는 순간에는 생각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 죄의 근원? 가릴 것 없이 뭐지? 마음껏 마셔. 그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웬 환상체? 이거 참 설레는 뭔 환상체지 갑자기? 갑자기 잠이 확 깨는데? 웬 환상체? 고귀하게 추잡하네 다 죽어라. 대답하주마. 다 죽어라. 나 순간 뒤틀림 생겼나? 내 뇌에 뒤틀림 생겼나? 순간 렉 걸렸어. 뭐지? 가족을 위해 힘내주싱. 추잡하네 합 좀 이겨라. 사냥 시작. 이제야 완성되었나? 이요. 꿰뚫려라.
다 죽어라. 불길 속으로. 응. 엎드리도록. 대답하주마.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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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 딸깍 좋아. 그 오물을 다 죽어라.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어. 사냥 시작. 예쁘네. 네 피분수. 최종? 방금 최종이었나? 맞습니다. 어제 봐왔던 면면들과 다른 생김새요. 좀 더 심화된 듯한 최종의 다음 형태입니다. 사람마다 담아온 죄에 따라 최종의 질이 달라지니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 이런 형태가 나타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황금가지의 회수함에 따라 최종의 성장이 촉진되기도 합니다. 그 가지 뭐가 연관되지 않은 걸 찾는 게 더 빠르겠어. 생각 이상으로 어마어마한데? 그러고 보니 이 죄종이라는 거 뭔가 죄를 상징하는 거였지? 죄. 문득 생각이 멀어진다. 아니 정확하게는 나의 생각이 가까워지고 수감자들의 이야기가 멀어져 간다. 새삼스레 죄라는 단어가 유독 낯설게 느껴진다. 자신을 잃고 원본의 모양을 상실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려. 자신. 뒤틀림이라는 것도 비슷한 거 아니었어? 누구는 뒤틀림이 되고 누구는 죄종이 되고 무슨 기준이 있는 걸까요? 그건 알 것만 같은걸? 다만 다들 마음속에 언제든 피어날 수 있는 씨앗을 갖고 있어. 관리자님? 뭐라고 했어? 파우가 설명하고 있어서 겹쳐서 안 들렸는데. 계속하자면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자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뒤틀림으로 발전하고 그날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쓰여져 저마다 묻혀있던 씨앗을 피워낼 때 관리자님? 죄에 삼켜져서 삐 금호도 아닌 사람들이 꾸고 있는 삐 형태를 빌어 삐르로 태어나고 단테 괜찮은 견뎠지만 자신의 죄를 마음을 뭐야 시계대가리 갑자기 무게 잡고 뭘 중얼거리는 거야? 심각한 소리가 나는 저분 이체 머리에 무슨 문제라도 받아들여 짊어지려 한다면 본래 마음 그대로의 어쩌고 돼요. 에고? 그걸 말하려는 것이요? 자신의 바라본 세상에서 자신만의 죄에 녹아들지 가능하게 될지니 얘 진짜 뭐 정체가 뭐야? 정체가 뭐야 단테? 말투도 뭔가 저희 할아버지 관리자님 머리에서 불이 관리자님 머리가 불타고 계십니다. 오 불꽃 진짜 터질 것 같은데요? 스스로 가릴 수 있는 자만이 야 저러다 쟤 죽는다고 뭐 방법이 없어? 본인도 모르 자각할 수 있는 자만이 뜨겁소 관리자 나리에 머리에 있는 불은 뜨겁지 않아서 그저 장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루즈하다가 잠 확 깨네. 파우스트 씨 그때 이야기했던 자폭장치가 다 작동된 거 아니에요? 이 열기를 보면 정말 모든 걸 녹일 것처럼. 원리는 같습니다. 단테는 황금가지를 통해 본사 지하에 심어진 묘목의 뿌리와 연결된 상태로 가지고 나발이고 저 새끼 불은 꺼야 할 거 아니야. 누군가 물 없어? 뭐라도 부어서 시켜보면. 잠시 후 정신이 드는가? 뭐 한 거야 진짜. 눈을 뜨듯 시야가 열리니 수감자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 기억을 못하는 것이요? 그런 것 같네. 분명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머리가 멍해졌던 것만 생각이 난다. 아니 뭐 그거를 추측한 사람들이 있어요? 관리자님, 복귀하면 반드시 수리받으십시오. 수리? 나 망가졌었어? 무슨 기계 다루듯이 말하기는. 어차피 지금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복귀 후에 이야기 나누시죠. 우선 활동에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주씨는 이미 올라갔소. 궁금한 것도 걱정되는 것도 많지만
상황이 급하니 우리도 합류하는 게 좋겠구려. 응, 그러자. 여러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우선 작정 중이었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데 집중하자. 실화? 피 분수가 폭죽보다도 높이 솟아올랐어. 이거 참 설레는구려. 이건 왜 이건 또 고장이 나서. 계단의 끝 빌딩의 가장 최상층인 6층에 도착하니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의 지인자가 어느 문 앞에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안은 조용한가? 가만히라도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문 안에 뭔가 두려운 것이라도 있는 듯 그는 안절부절 못하는 모양새로 자꾸만 회중세계를 쳐다보고 있었다. 처자는 후군의 복장과 유사도가 높다. 관련된 인물이 가능성이 크고 종전의 인물들과 상위 계급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전에 앵두는 벼락같은 속도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내 놈 분명 후군의 부조장이랬다. 뭐야? 네 놈들이 그렇게 바라던 겸계의 수급이 지금 앞에 있다. 검을 받아라. 애들은 전부 치우고 올라왔나? 마음 같아서는 그냥 사무실 안으로 집어서 던져놓고 싶지만 안에 상품이 있는데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 열받네 진짜. 상대하는 것 말고 방법이 있나? 이름이나 묻지. 나는 준이다. 내 놈이 쳐부수고 올라온 것들의 부조장. 앵두, 검을 다루는 개살수 우두머리 김삿갓의 부하. 사무실 앞 복도가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어차피 우리가 싸우잖아. 얘네들이 왜 폼을 잡는 거야? 검을 뽑은 두 사람이 탐색전을 하듯 천천히 거리를 가늠하더니 핫! 눈 깜빡할 사이에 한합이 이루어졌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둘은 서로가 서 있던 자리에 반대로 위치해 있었다. 결과는 야 뭐냐 이건 뭐? 앵두씨! 앵두가 그 앞에서 패배했던 것인지 돌연히 무릎을 꿇었다. 아니 뭐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저렇게 지쳐있는데 잘도 달려들 생각을 하는군. 계속 우리보다 앞서서 후군의 조직들을 상대했으니까 체력이 다했을 수도 있겠네. 중상에서 회복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했군요. 결국 우리 보고 싸우란 거잖아. 너희들도 덤벼들 거냐? 이렇게 많은 인원은 아무리 나라도 좀 벅찬데. 검을 어깨에 턱 걸치면서 말하는 준이라는 자는 짜증나는데 인상 찌푸리고 있지만 방금 전에 보여준 검을 놀리는 모습을 보면 쉬운 상대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좀 비겁해 보이긴 하지만 겁나게 째깍대네. T사에는 이런 시계 이체까지 돌아다니는 건가? 아 시계? 저거 맞는 시계냐? 맞겠냐? 저건 그런 용도의 시계가 아니야. 그러면 뭐하러 모가지를 갈아 끼냐? 쓸모도 없네. 그럼 너희 중에 시계 갖고 있는 놈은 없냐? 이 애물단지 또 망가졌단 말이지. 수감자들은 대답 없이 그저 준을 에워쌀 뿐이다. 없어? 손목도 다 비어있네. 제정신이냐? 시계도 안 갖고 다닌다니. 있다고 한들 그대에게 말해줄 일이도 없네만. 짜증나게 하는구만 이것들. 어차피 뒤도 없어. 나도 이 안에 들여보내면 곤란해지는 몸이라. 빨리빨리 덤벼. 더 기운 빠지기 전에 한 놈이라도 더 썰게. 점 찍었네. 단테가 불태워서 그래도 잠에서 깨게 만들더니 이번엔 이상한 거시기 저식이냐? 결국 우리가 싸우잖아. 그 오물을 떼어내주지. 떼어내주지. 짜작짜자자. 합격장. 뭐지? 애들이 점점 꿰뚫려라. 슛! 약간 조평 생각나는데? 비뚤어졌구려. 조평도 쫄전 다음에 버시 끼워가지고
추잡하네. 방어 맛있던데. 주말에 방어 먹었는데 방어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너희의 갑자기 그 맛이 생각나네. 와, 간들어졌었는데. 맞아요, 방어 제철이에요. 아, 저희 집에서 먹은 건 아니고 서울에서 올라가가지고 먹었는데 그 인어 해산물 교주단? 인어 교주 해적단? 거기서 시켜서 먹었는데 좋아. 너희의 무기로 이 혈투를 승리로 이끌 대답하주마. 쏟아내. 엥? 엥? 우리 방어 이야기 하다 보니까 죽었는데? 이제 대화를 좀 해보지. 우리가 싸우는 동안 조금 회복했는지 앵두는 부조장의 몸을 포박한 채로 땅바닥에 던지면서 그렇게 말했다. 고작 부조장이 우리에게 내려진 현상수배의 이유를 알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마치 보호라도 하듯이 우두께서 있는 곳에 문을 막고 있는 연유를 알 수가 없고 내 놈만이 아니지 이 건물에 있던 흑운의 놈들 전부가 위로 올라가는 걸 필사적으로 막고 싫어했지.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는 우리라고. 무슨 의미인가? 이거 진짜 짜증나네. 애초에 우리는 너희를 추적하거나 배는 일로 상관없었어. 엄지 험상금 잘린 조직이나 단체들이 한둘도 아니고 얻어서 걸린 김이었다는 거지. 그냥 우리는 엄지에서 내려온 명령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검은색 비석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다. 곧 다른 곳으로 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민감한 시기에 너희 검개놈들이 나타났다. 갑자기 나타났다? 그런가? 우두께서는 이곳에서 깨어나신 건가? 애초에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축 튀어나올 수 있나? 특이점이라도 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애초에 너희가 이길 싸움도 아니었어. 우리는 수적으로 훨씬 유리했다. 그랬겠지. 검개놈들 중에 멀쩡히 싸울 놈이 3명쯤 남을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전혀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그 대장놈의 눈이 휘번득거리더니 짜증나지만 그놈의 주변에 있던 걸 전부 썰어버렸다. 도륙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 뭐 그럼? 그래, 검개고 우리고 주변에 있으면 전부 죽여버렸단 말이다. 그러니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우리가 나눈 부조장으로서 애들이 죽는 걸 막아야 했고 결국 내가 문을 막고 아래 애들을 배치한 수밖에. 짜증. 이게 뭐냐 대체. 곧 약속한 배달 시간이 다가오는데 손가락 한두 개로 끝날 사안이 아니잖아 젠장. 님. 앵두는 새빠른 손놀림으로 준의 목을 치더니 그대로 그를 쓰러뜨렸다. 앵두군? 이미 생포환자래. 이 안에 들어서려 하면 귀찮게 굴 것 같아 잠재웠을 뿐. 나는 우두를 만나야겠어. 얘기하는 건 못 들었어? 주변에 보이는 건 죄다 썰고 있다며? 그럴 리 없어. 단테?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알 것 같아. 저 안에서 엄청 강한 기운이 느껴져. 우리 우두가. 앵두의 떨리는 손이 문고리를 뭉쳐잡는다. 전투를 준비하지. 김 작가님이 그럴 리 없단 말이야. 문은 그 말과 함께 벌컥하고 열리고 그 안에는 분명하게 뒤틀린 무언가가 서 있었다. 하? 오랜 목마름도 어버이를 향한 죄책감도 피를 마시는 순간에는 생각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 가릴 것 없이 마음껏 불로 정화하고 깨끗한 세계를 세우라. 어찌된 것입니까 우두? 이건 우두의 검술 아닙니까? 이상은 하면 이들을 우리의 친우로 해야 했단 말입니까?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군. 김삿갓 우두라고 불리는 자 뒤에는 검은 열기 같은 것이 일렁이고 있었다. 무언가에 집어삼켜진 듯한 모습과 무언가가 서린 눈. 무섭네. 아니 얘 딱 봐도 강할 것 같잖아. 귀기. 확실한 뒤틀림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 짐승처럼 울고만 있지 말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을. 야, 다가서면 뒤진다. 범위에 들어섰다는 걸 느꼈는지 그 뒤틀림은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검을 뽑아 전투자들을 잡았다. What? 그 형세 죽이겠다는 피하세요. 당황하는 앵두에게 싱클레어가 순식간에 몸을 날렸고 찰나의 순간에 공간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듯 겁날이 내려앉았다. 이미 싱클레어 군도 범위 안에 들어갔구려. 제압하는 수밖에 없겠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에 긴장하며 천천히 무기를 거녔다. 자, 가자. 적중시 출혈. 이거 마비고 호흡 출혈. 보니까 절동은 맞지 말아야 돼. 아스 점 찍었네. 하나는 맞을 수밖에 없겠네요. 아이씨, 이걸 지면 안 되는데 저걸 쳐맞고 앉아있네 진짜. 대만찬에 집중해. 속도가 안 돼, 속도가. 하나는 막아야 된다. 불길 속으로. 좋아. 오, 흐트러짐. 아주 나이스. 사냥 시작. 그 오물을 떼어내주지.
야, 뭐 2페이지 있음? 뭐야, 안 죽는데?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그렇겠죠? 그는 잠시 무릎을 꿇고 숨을 몰아쉬었지만 이내 그 뒤로 일렁거리는 무언가가 생겨난다. 심상거울 던전입니다. 동이치킨 때랑 같은 곳이다. 그거지? 봉이치킨이요, 봉이. 이미 들어갔군. 저거 따라가야겠지? 확보하는 것까지가 임무였으니까. 그리고 아까는 느끼지 못했던 엄청나게 무거운 감각이 안에서 느껴진다. 아마도 그 모노리스도 저 안에 있을 것 같다. 따라가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아득해진 것만 같은 얼굴이지만 결연해 보이는 몸짓에 우리는 어떠한 말을 덧붙일 수도 없었다. 진입하겠습니다. 이건 S사의 모습이구려. 단순한 S사가 아니지. 침상이라고 했나? 김 작가님의 기억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군.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아니, 자세히는 모르지. 주워듣기로만 한 이야기로 그분의 과거를 풀 자격은 내게 없기도 하고. 앵두는 침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이 빌딩에 갑작스럽게 등장하셨을 때 아마 우두께선 별탈 없이 흑고뇌를 베어 넘기고 싶게 했었겠지. 우두와 함께 다니던 인물들 모두가 뛰어났고 아무리 흑운회 같은 규모가 큰 조직이라 해도 간부가 아니고서는 조직원의 수가 많았어도 좋기 백은 혼자서 쓸어담을 능력이 있으니. 하지만 주변인 모두가 김사건님만한 강함이 있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니지. 그분과 우리는 하늘과 땅만한 차이가 있으니 끊임없이 몰려드는 흑운회 놈들에게 친우들이 하나하나 당해갔을 것이오. 그 모습은 제법 과거와 비슷한 구석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드는군. 김 작가님은 그 장면에 마음의 동요를 크게 일으켰을 테고 뒤틀림이 일어나기 좋은 조건이군요. 모노리스의 영향이 스며들기도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게 검기가 드신 것인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짓을... 앵두의 한탄 섞일 말과 함께 우리는 한동안 침묵을 지킨 상태로 앞을 걸어 나갔고 사박거리는 흙 밟는 소리만이 여러 따라갈 뿐이었다. 엥? What? 그렇게 던전에 입장하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몇 층인지는 모르겠다. 그쵸? 1층인가? 그냥? 그저 1층일 뿐인가? 라만 차렌들을 뒤엎는다. 그뿐이다. 아주 익숙한 곳이다. 아, 메뉴로 가면은 몇 층인지 나와요? 사냥 시작. 합격점. 합격점. 엎드리도록. 역시 라모가 제일 잘하는 건 귀여움 아닐까? 존재 자체가 귀여움. 되갚았습니다. 존재 자체가 귀여움. 청초하고 나태하고 귀엽기까지 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엎드리도록. 뭐 문제 있어요? 뚫려라. 뭐 문제 있어요? 꽤 뚫려라. 진심인데? 이알 진심 귀엽지 않음? 하지만 너희들도 내가 귀여우니까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세요.
혹시 뒤틀리셨나요? 너무해. 너무해. 귓가에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모니터링으로 제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리긴 하죠. 뒤틀리면 진짜 나태 악마가 되나요? 아니야, 저는 원래 나태 악마입니다. 제길 카르멘 또 너야? 그 혹시 카르멘 씨가 말을 거나요? 떼어내주지. 너무하네. 로자 하는 거 너무 웃기네. 아 근데 잠시 화장실 좀. 합격점. 점 찍었네. 꿰뚫려라. 내 피분수. 이제야 완성되었나? 제가 봤습니다. 왔다. 갔냐? 왔다. 근데 몇 층인지 한번 볼까? 아 1층이 끝이구나. 휴. 몸을 풀어두죠. 림버스 다음 8챕터는 주인공이 누구지? 주인공 누구지? 8번째로 소개된 수감자 누구지? 홍루? 홍루 인기 여자 팬들한테 인기 되게 많은 것 같던데. 약간 저런 타입이 좀 인기 없기 쉬운 타입이기도 하고. 알고 보니 홍루 스토리가 제일 최루탄인 거 아니? 꿰뚫려라. 남캐 인기는 몰라요? 전 솔직히 림버스 애들은 거의 비등비등해서 안에 호감도가 그냥 12 전공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 다들 정신적으로 하자가 있잖아. 근데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여러분. 별로 슬프지 않았어요. 엎드리도록. 가족을 위해. 이제야 완성되었나? 누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주민들을 구한다. K-드라마 스토리인 거 아니야? K-드라마 막장. K-드라마 막장 스토리?
사냥에 도움이 되겠는걸요? 중세 중국 막장 스토리. 라만 차렌드를 뒤엎는다. 중세 중국 막장 스토리. 알고 보니까 불길 속으로 자기 엄마가 자기 누나였고 꿰뚫려라. 알고 보니까 자기 아빠가 자기 형님이었고 막 그런 막장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기대 중. 그 오물 막장 K-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아. 난 개연성 없는 막장 스토리가 좋아. 왜냐면 현실도 개연성 없이 막장이잖아. 엎드리도록.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아니다. 형님이라 부르고. 점 찍었네. 아무튼 호응루 이야기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제야 사실 완성되었나? 6장이랑 7장부터 깨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완성되었나? 그러고 보니까 7.5장도 나오겠네. 그치? 원래 실수로 눌렀어. 7.5장도 두 개야? 시간이네. 우스갯소리로 호르 챕터는 하하하 중 하상상 중하 중중 중상 상하 상중 상상으로 내는 거 아니면 리얼 크크도 나오던데 7.5장도 두 개예요. 7.5장 청소부 파트 너무 기대된다. 사냥 시작. 꿰뚫려라. 어허, 증거 있습니까? 증거? 증거 없지 않습니까? 배가 아팠습니다. 어허, 증거 없으면 없던 일인 거예요. 합격장. 어허. 지금 재생 안 되면은 없는 거예요. 하지마. 우하하하. 빛 이제야 완성되었나? 이제야 캬. 완성되었나? 약상 아주 딜 하는 게 초보린다. 뭐 나태 악마라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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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이거 참 없다. 설레는구려. 저 뒤에 있는 게 모노리스입니다. 김삿갓에게 힘을 부여한 시점에서 이미 심상 안에 숨어들었던 것이군요. 이 저택은 분명 S사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맡으셨던 호위 임무의 대상에 살던 집인데 이 참상 여태껏 이 참상의 기억이 우두의 발목을 부여잡고 있던 것입니까? 하지만 그렇다 한듯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은 앵두의 눈가에 물기가 맺혀가기 시작한다. 머릿속에서 또 무언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건 김삿갓의 과거일까? 무섭고 음울한 소리가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것만 같다. 명예라는 것을 가졌던 때가 잠시 있었다. 청렴한 관리의 앞에는 누구나 악한 마음을 갖고 다가가는 자가 있었고 그 마술을 나의 검으로 뿌리친다는 호위무사라는 일감이 나에게는 제법 명예로운 일이었으니 하지만 그저 청렴하기만 했던 인물은
언제나 세간의 먹잇감이 될 뿐이고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탐관오리들의 마술을 막아내기에 나는 역부족일 뿐이었다. 결국 부러진 마음을 끌어안고 동료들과 함께 스사를 떠날 수밖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나의 명예는 그곳에 함께 두고 왔다. 있을 곳을 잃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지치는 나의 동료들과 나를 믿고 떠나온 이들의 신뢰도 조금씩 떨어지고 나 역시도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만 갔다. 나는 달아만 갔다. 이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내가 정말 이들을 이끌 수는 있는 걸까? 적어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우지 않으면.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얻은 초대장은 도리어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게 되었고 나는 결국 임무도 명예도 진호도 모두 잃고 또다시 그때와 같은 모습을 재현하고 그 이후에도 무언가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낮은 울음 같은 소리로 웅얼거리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숨이 살짝 막혀올 정도의 먹먹한 과거의 나를 애처로운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이라도 빨리 맞서서 저 뒤틀림에서 벗어나게 해줘야만 할 것 같다. 얘들아, 여기서 결판을 짓자. 네, 이 이후로는 없겠다는 그 느낌이 강하게 드는군요. 감정적으로 변한 앵두는 원활하게 전투를 치를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해내야 해. 야. 휴. 아파주마. 으. 이겨! 이겨! 응, 졌어. 원래 양아치 집단이에요? 이겨, 저기. 이 새끼들 이기질 못하고 진짜. 존내 아파. 엎드리도록. 수많은 것들이 옥죄어 온다. 그 오물을 떼어내주지. 음. (32, 36, 72) 사냥 시작.
붉게 뚫려라. 예스! 아주 잘 들어가고 있어요. 합격점. 틀어짐에 틀어짐. 점 찍었네. 근데 다음엔 수비 한번 시켜줘야겠다. 원래? 되갚았어. 나이스! 던전이 마침내 치열한 전투가 끝나고 깁사까지 무릎을 꿇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 천천히 심상의 형태가 허물어져 간다. 안쪽에서 보았던 모노리스도 어느덧 심상에서 빠져나와 사무실 중앙에 위치했었다. 원래 우리가 있었던 사무실의 형태가 거의 다 돌아올 때쯤 또다시 품속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들리지? 들리면 째깍해줘. 째깍. 힘든 싸움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잘도 그런 농담이 나오네요, 단테. 그냥 째깍해달라고 해서 했을 뿐인데. 좋아,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모노리스가 잠시 안정화된 것 같으니까 그걸 잠그는 방법을 말해줄게. 늦으면 그 뒤틀림 환상제가 되어버리니 정확 신속 알았지? 엄청 무서운 상황 같은데 말이 참 가벼운 양반이구만. 무전기의 말을 따라 모노리스의 손을 가까이 댔다. 오, 손가락이 다가가니까 무슨 빛이 떠오르는데?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은 꽤 느긋한 말투였지만 마치 내가 지금 어디에 손을 대고 있는지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것만 같았다. 거기서 아래로 쭉, 응! 이제 왼쪽으로 천천히 움직여. 정말 내가 제대로 하는 건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모노리스 위를 반짝거리는 빛의 길 같은 것이 그려지고 있을 때쯤 김 작가님! 뒤틀림화가 풀린 것인지 쓰러진 깁상갓의 몸에서 일렁이던 검은 것들이 사라져간다. 좋아, 수치는 안정범위로 돌아왔어요, 팀장님. 아, 자꾸 탐정님이라고 하네? 옛날 호칭이 입에 붙어가지고. 아무래도 무전기 너머의 사람은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 같다. 잘해줬어, 버스 친구들. 곧 LCA가 거기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엥? LC? 아까 그 말투 험악한 애프터팀이 오는 게. 자, 아무튼 지금까지 LCD 소속 뒤틀림 전담반 에지라였습니다. 교신 끝! 무전은 또다시 제멋대로 삐빅하며 꺼졌다. 그러고서 채 5초도 지나지 않고 아, 뭐가 이렇게 우르르 들어와? LC 특수작전팀이군요. 주문. 확보한 물건을 회수하겠다. 물건은 감호대상 T276 확인. 즉시 확보. 알아서 움직이네.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무서울 정도로 똑같이 생긴 그들은 척척 소리를 내며 모노리스에 온갖 장비를 붙이기 시작했다. 문제. T276-01은 어딨지? 저게 뭔 소리냐? 치환. 뒤틀림 대상 인물은 어딨지? 아, 그래 말하는 거 싫으면 모노리스 옆에 어디 가셨는가? 약 3분 전 엔두라는 자가 소파로 끌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런 걸 보면 좀 말 좀 해달라니까. 동일한 상황이 다시 오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LCA 직원들이 소파 옆에서 움찔거리는 동요하는 모습이 시야에 잡혔다. 이상. T276-01에 접근한 개체에게 이상 반응. What? 그렇게 말한 직원이 달려나가 소파를 걷어차자. 앵두양! 그 뒤에는 깁사갓에 끌어안고 있는 앵두가 있었다. 그의 품속으로 들고 있던 단검을 깊숙하게 찔러 넣은 채로. 점마! 당신이 얼마나 아픈 과거를 가졌는지 내가 수상히 알 수는 없지. 하지만 그것이 친호를 베어넘긴 응당이 이유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앵두양, 그는 제정신이 아니지 않았는가? 아귀가 되어 자신이 잃었다면 그 역시 내 손으로 끝을 내야. 아니야. 사실 전부 변명밖에 되지 않아. 애초에 우두가 초대장이니 뭐니 하니 이상한 것을 들고 오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S사에서 도망 나오게 된 원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아, 그래요. 그대의 목소리가 이제 좀 선명히 변이. 접근 개체 뒤틀림 확인. 수정. 모노리스 재활성화 2차 단계 돌입. 저대로 두면 또다시 뒤틀림이. 메르소요, 앵두씨를 기절시켜줘. 흡. 아.
LC의 직원들이 무언가 조치를 하기도 전에 메르소가 순식간에 앵두에게 손을 쏘아 기절시켜버렸다. 안전. 접근 개체 실신으로 뒤틀림화 해제. T27601 자상 확인. 치명적인 위치는 아니므로 회수 및 회복에 문제 없음. 사람을 기절시킨다. 명령대로 처리했습니다. 고마워. 우와,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저것도 모노리스의 영향인 건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모노리스는 제대로 보긴 했지만 남은 영향력이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거기서 수치가 확 튀어올랐었는데 끊긴 무전이 다시 제멋대로 소리를 냈다. 인계, 내가 LCD에 무전이 있겠다. 아, 응, 교대, 말씀하십시오. LCD구나. 저는 LCD 애즈라. 인지.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아, 나도 말 끊을 거야. 나도 상황 다 알아먹었거든. 거기 2명 다 있죠? 그냥 우리 쪽으로 2분 다 데려오세요. 불가. 작전상 회수 대상은 딱딱하게 굴지 말고. 우려. 이미 모노리스 자체도 제어하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아, 저희 탐정님. 아니 LCD 팀장님이 다 책임진다고 했어요. 애초에 그 모노리스 저랑 탐정님이 회수해왔던 거랑 똑같은 물건이더라고요. 그리고 둘 다 조서관의 세관자고 둘 다 뒤틀림이 되다가 풀려난 것도 뒤틀림 실적에 분명히 도움될걸요? 이해. 그러나 뭐야, 그러면 얘 끌려가서 뭐 인체상 실험 그런 거 당하는 거 아니야? 요즘 기사에서 사람들이 잡혀간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들이 많은 건 아는데 그런 실종 사건이랑 우리가 하는 일이랑 붙여서 생각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는걸? 그리고 어차피 뒤틀림이 진행되어봤자 죽을 뿐이고 이대로 두고 가면 흑운에나 엄지나 들이닥칠지 어떻게 알아? 그것도 그렇긴 하네. 아무튼 둘 다 데려오세요. 입감,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무선이 끊기고 직원이 턱끝으로 가리키자 다른 직원들이 물 흐르는 듯한 움직임으로 줄을 구속하더니 밖을 향해 순식간에 사라졌다. 눈치챌 새도 없이 이미 무전을 하던 시점에서 모노리스는 가지고 나간 것 같다. 그럼 이제 상황 종료인가? 그런 것 같네. 경고. 관리자는 빠른 철수를 요망합니다. 곧 엄지가 상황을 파악하고 이곳을 향할 테니 중지 다음에는 엄지인가? 그 꼰대들이 어떤 낯짝을 지을지 궁금하고. 그럴 일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 아닌가요? 수정. 이미 이 작전을 수행한 시점에서 림버스 컴퍼니는 엄지와 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시간이 걸릴 뿐 진상을 파악할 수밖에 없겠죠.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엄지까지 건드려도 무관. 어차피 림버스 컴퍼니는 적을 친구로, 친구를 적으로 두는 형국입니다. 지체, 먼저 퇴출하겠습니다. LCA 직원은 그렇게 애매모호한 말만 남기고 사라지듯이 떠났다. 아니 근데 이런 LCA 말단 직원도 아는 정치 지형을 림버스 컴퍼니 버스팀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는 베릴수가 말 안 해줬겠지. 파우스트나 알겠죠? 마치 무언가를 알지만 말하지 않는 것만 같은 말투. 그리고 순식간에 LCA, LCD, LCCA라는 회사의 또 다른 많은 부서를 만나고 나니 문득 언젠가 떠올렸던 생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나는 아직도 이 회사의 너무 일부분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 더해 아직도 종잡을 수 없는 헤르만이라는 인물과 데미안이라는 인물. 나는 어쩌면 종잡을 수도 없는 거대한 이야기 안에서 고작 먼지 한 톨만큼의 정보를 쥐고 있을 뿐인 건 아닌가? 아닐까? 그런 거 맞는 것 같은데? 수감자들과 이제는 적지 않은 시간을 여행해 오는 것 같다고 생각했었지만 어째서인가 먼 미래에 내가 적은 여행의 기록을 들추어보면 아직도 10페이지를 넘어서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층 더 머리는 복잡해진 채로 나는 수감자들과 함께 버스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아휴, 그 짧은 시간에 별별 사람 다 만나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래도 저는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는 대강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네요. 버스로 돌아온 뒤 수감자들은 저마다 방금 겪었던 일들에 의해 대회포를 풀기 시작했다. 앵주씨나 김사카님은 앞으로 어떻게 되시는 걸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같은 회사의 부서라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에즈라라는 사람의 목소리뿐 아니었나. 그러하다면 정말로 색칠 실월? 그런 게 쉽게 시작되진 않아. 그 사람도 그냥 소문일 뿐이라고 했잖아. 그레고르는 옛날의 기억이 머릿속에 잡힌 듯 미간을 찌푸리며 담배를 찾았다. LCG도 그렇지만 LCA라는 부서는 격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았어. 혼자 다른 회사에서 온 것만 같이. 나는 걸어오면서 복잡해졌던 생각을 조금씩 풀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그다지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는 있었다. 대답해주진 않을 거지, 파우스트? 죄송합니다. LCB 부서 외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힘들겠습니다. 관리자나 수감자나 조급함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 버스에 탑승할 자격이 없는 것만 같고. 베리길리우스는 머리를 감싸지는 나를 보았는지 한숨을 쉬며 그렇게 말했다. 당신의 여정 속에는 반드시 의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단테. 어차피 따라가나 보면 마주할 것을 빨리 들춰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베리길리우스의 시선이 나의 머리보다 살짝 위를 향하는 것 같았다. 흔들리는 불꽃을 보고 있는 걸까? 아닙니다. 어쩌면 나도 점점 조급함이라는 것에 물들어가는 걸지도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될 것을. 아니 지금 궁금하다고요. 베르킬리우스는 픽하고 웃으며 영물 모른 말을 하더니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는 듯 자석적으로 돌려앉았다. 출발하지, 카론. 기다렸어. 부릉부릉 시간. 목표는 T사의 유명한 언덕. 그렇게 떠들썩함과 군소적인 침묵들을 태우고 버스는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걸작을 와 5.5장 철골혈단 아니 6참골단 끝. 6참골단 끝났습니다. 아유 재밌었습니다. 근데 생각한 것보단 보스가